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베입니다. 바이크를 입문할 때 돈이 얼마나 들고 바이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 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바이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입문이 적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돈이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내가 바이크를 타고는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준은요, 이종 소형, 즉 쿼터급 이상의 바이크를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125cc를 기준으로 오토바이 이제 입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바이크 역시 cc보다는 장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금액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컨닝 페이퍼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125cc 부캐너 125는 매뉴얼 바이크입니다. 자, 매뉴얼 바이크라는 게 뭐냐? 바로 기어 조작을 수동으로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동차 운전을 하는 운전면허로 1종이나 2종을 갖고 계시면 125cc 이하의 원동기는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1종을 이 스틱으로 시험을 안 보고, 혹은 2종도 스틱으로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오토라는 게 여기 옆에 기아에 보면 뭐 R, N, D, P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오토입니다. 이 오토 차량을 로 따셨다 그러시면 매뉴얼 바이크는 운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기어 조작이 오토로 가능한 바이크는 스쿠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쿠터를 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매뉴얼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다 하시면 이제 장르를 선택하셔야 돼요. 장르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뭐 알차, 뭐 네이키드, 뭐 클래식, 아메리칸, 투어러,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눠볼게요. 네이키드, 레플리카, 그리고 스쿠터, 이런 식으로만 나눌 겁니다.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예를 들어 네이키드 125, 레플리카 125, 뭐 스쿠터 125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바이크의 종류가 쫙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냥 본인이 딱 보고 나는 이 바이크를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이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 보시고 그 같은 장르에서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만 검색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크를 살 때 돈 드는 거, 제일 큰 돈이 드는 거는 바이크 가격 그리고 보험 가격입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바이크를 289만 원에 신차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 만 30세 이상 운전자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견적을 준 게 대인은 책임, 그리고 대물 3천, 기본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보험. 그게 그때 당시에 28만 6,7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신 대인은 무한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비를 무한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44만 8,400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고요. 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좋아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책임을 해야 된다, 종합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책임보험은 꼭 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보험은 대부분 이 오토바이 보험 자체가 딱 대인 책임, 상대방이 사고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거든요. 1억 정도까지 비용이 나가는 거랑 대물 3천, 내가 상대방의 자동차나 물건을 고장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3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게 책임보험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인 무한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라는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 옵션을 넣어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겠죠. 하지만 자기가 사고 났을 때 자기가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종합보험입니다. 자기만 안전하게 탄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조금 이제 보험을 바꿔가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저도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정확히 찾지 못했는데, 보험이라는 게 경력이 쌓이잖아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이제 경력이 쌓이고 그 무사고 경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 금액이 낮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125cc의 바이크를 운영하는 거는 경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보험료가 비슷해요.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만 6,770원인데 올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회사별로 찍어 보니까 29만원, 31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지금 보험을 요번에 올해 갱신하면 두 번째 갱신, 쪽 세 번째 가입하는 건데, 작년에도 재작년이랑 금액이 비슷했고요. 그런 식으로 경력이 안 쌓인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보험료 싸졌어. 작년에 탔는데 올해 하니까 싸졌던데? 그거는 바이크 경력이 쌓여서 그러신 게 아니라, 보험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만 19세, 그리고 만 21세, 만 24세, 만 30세, 만 35세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낮춰지셨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125cc는 경력 인정이 안 되고 250cc 쿼터급 이상부터 보험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사고로 타시면 조금 더 매년 갱신하실 때 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탱 선생님 제가 알기로 입문을 250cc로 해서 이미 오토바이도 보험 경험이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생일이 지나가면 만 35세까지 적용이 되니까 아이언 883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걸 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보통 이제 20세에서 23세 기준으로 하면 약 책임보험만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빠 이름이나 엄마 이름 밑으로 들어가는 보험은 더 싸냐? 근데 제가 봤을 때 결코 아닌 것 같은 게, 제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제 밑으로 뭐 자유운전자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만 19세로 넣었더니 아예 가입이 안 되고, 만 20세로 넣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책임보험만. 물론 저랑 뭐 제 동생이 있다면 제 동생이 같이 타는 그런 개념으로 잡으니까 두 명이니까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보험비를 생각하셔야 된다, 나이가 어리면. 그래서 아무래도 만 한 24세 정도는 지나셔야 이제 보험비가 한 4, 50 정도로 줄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어쨌든 이 125cc는 자동차세는 내진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면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125cc 이하는 자동차세를 내진 않아요. 취득세와 그리고 번호판 인지수수료 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가 53,000원, 그리고 이 인지수수료가 6,000원 나왔습니다. 요 구청에서 등록할 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장비죠, 장비. 진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장비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두 가지겠죠. 헬멧하고 장갑입니다. 제 풀페이스 헬멧이 16만원 정도였고 장갑이 3만 얼마 정도였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걸로 이제 뭐 라이딩 자켓이라든지 라이딩 바지라든지 라이딩 부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장비 가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외에 유지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125cc 바이크는 자동차세가 없고, 유류비도 보통 125cc 바이크는 한 연비가 기본적으로 30에서 40km 정도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리터에 40km를 가는 거니까 10리터 넣으면, 보통 지금 10리터면 한 15,000원 정도 되겠죠? 15,000원 넣으면 400km를 갈 수 있는 거죠. 300에서 400km 충분히 타신다고 볼 수 있고, 엔진오일도 한 번 갈 때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내가 1년에 진짜 뭐 양이 많고 엔진오일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갈겠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면은 뭐 45,000원, 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그 정도 고려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고, 유지비 자체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험을 할부로 내셔야 되고
또 오토바이 비용을 할부로 내신다면 한 달에 내야 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바이크를 타실 때 무조건 바이크가 자동차보다 싸다고 이제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잘 고려해서 입문하시길 바라겠고요. 바이크에는 분명히 차보다는 제약이 좀 많습니다. 날씨의 제약도 많이 받고요. 뭐 덥고 춥고의 제약도 많이 받고, 네, 뭐가 내릴 때 못하고, 그리고 위험성도 확실히 이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자기의 목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잘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출퇴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종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취향이 너무 다 다르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 바이크를 또 사셔야 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입문할 때 내가 얼마나 가격이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